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한 뒤 다시 찾아오는 재발과 전이입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까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몇 년 안 되어 같은 자리에서 혹은 다른 장기에서 암이 다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은 운이 나쁘다거나 체질 탓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종양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암은 단순히 운명이나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암 재발의 핵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치료를 받고도 어떤 환자는 10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는 반면 어떤 환자는 23년 만에 재발하는 차이는 바로 식습관에서 갈렸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분들이 평생 몸에 좋다고 믿으며 챙겨 먹어온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음식들조차 암세포를 자극하고 키우는 연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와 유제품은 단백질 보충과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성장 인자가 들어있어 암세포 성장에도 불을 붙입니다. 과일 주스 역시 건강식으로 여겨지지만 정작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되어 암세포에게 포도당을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이제 의학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과 암의 관계를 뚜렷하게 보지 않았지만 2015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에서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포도당을 20배 많이 소비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뒤 식단 관리가 암 치료와 재발 방지의 핵심이라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이즈모 암 환자 자조 모임에서는 특별한 약물 치료가 아니라 철저한 식단 교정 하나만으로 10년 생존율을 9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일반적인 평균 생존율과 비교하면 기적과도 같은 수치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바로 암세포를 키우는 특정 음식들을 철저히 끊고 암세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이죠. 암은 단순히 수술과 항암으로만 다스려지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의 생활 속 작은 선택이 10년 뒤에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이제 암세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고 무엇을 먹고 성장하는지 과학적 근거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20배 더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암세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암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정상세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정하게 분열하다가 제 수명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다릅니다. 죽지 않고 끝없이 증식하며 다른 장기로까지 퍼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한한 증식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에너지, 즉 포도당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무려 20배 더 많은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우리가 밥, 빵, 면, 과일 주스 같은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섭취하면 결국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게 되고 이는 암세포에게 그대로 연료가 됩니다. 이 사실은 의학계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음식과 암의 연관성을 간과했지만 지금은 포도당이 곧 암세포의 에너지원이라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해당 작용이라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얻기 위해 더 많은 포도당을 빨아들여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산성 노폐물이 다량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젖산은 주변 조직을 약하게 만들어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침투하기 쉽게 길을 열어줍니다. 즉, 우리가 먹는다는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은 단순히 암세포를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이와 재발까지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들의 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간암 발생률은 74% 높았고 췌장암 발생률은 무려 200%나 증가했습니다.
혈당이 높은 환경이 암세포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도 나는 단 걸 많이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흰쌀밥, 흰빵, 국수, 감자튀김, 심지어 건강식으로 믿었던 과일 주스까지 매일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혈당 지수가 높아 섭취 즉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결국 암세포에 포도당을 공급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명확합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연료, 즉 포도당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을 제한하고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원칙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이즈모 자조 모임은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 정제된 당분과 고혈당, 지수 음식을 철저히 끊고 현미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암 진단 이후에도 10년 이상 재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려 95%에 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굶기려면 먼저 포도당 공급을 차단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암세포를 키우는 구체적인 음식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암세포에게 최고의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음식들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 에너지를 공급하고 전이와 재발까지 촉진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가장 위험하다고 확인한 음식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미세 플라스틱이 섞인 식품. 플라스틱은 몸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건입니다. 티백차 한 잔에는 최대 100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녹아 있습니다. 여름철 뜨겁게 달궈진 플라스틱 생수병 역시 발암 물질을 배출합니다.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조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반드시 세라믹 유리 용기를 권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바꾸면 염증 수치가 놀랍도록 개선되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이 유제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 우유에는 IGF-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송아지를 빨리 키우기 위한 호르몬인데 사람이 섭취하면 암세포 분열까지 촉진합니다. 한국에서 유제품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난 1980년대 이후 유방암 발병률이 3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 일본 여성들은 유제품 소비가 적어 발병률이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유 대신 두유, 기리우유, 코코넛 요구르트 등 식물성 대체제를 추천합니다. 3. 트랜스 지방과 튀긴 음식. 튀김 기름은 180도를 넘으면 화학 구조가 변해 자연에 없는 트랜스 지방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 산소 공급을 막고 암세포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하버드대 연구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은 그룹은 암 사망률이 25% 높았습니다. 치킨, 감자, 튀김 같은 음식은 전립선암, 대장암 발병률을 높이는 대표적 요인입니다. 대체 방법.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 부득이하다면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을 저온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4.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암세포는 포도당을 20배 더 빨아들입니다. 설탕인 쌀밥, 빵면 같은 음식은 곧바로 혈당을 올려 암세포의 연료가 됩니다. 존스 홉킨스 연구. 당뇨 환자의 췌장암 위험은 일반인보다 200% 높음. 한국의 설탕 소비량이 50년간 7배 늘어나는 동안 암 발병률도 8배 증가. 특히 과일 주스, 매실청, 꿀 같은 천연 당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섬유질이 제거된 액체 형태라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높입니다. 5.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이 단백질과 결합해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변합니다. 매일 햄 2장, 소시지 하나 정도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가공육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젊은 층 대장암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은 단순히 해롭다 수준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을 직접 돕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암 재발을 막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 5가지를 식탁에서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암세포를 굶기고 몸을 회복시키는 대체 식품과 식습관 교정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암과 음식의 관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민간요법 차원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연구와 장기간 통계가 이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1. 설탕 정제, 탄수화물과 암 발병률.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간암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74% 높고 췌장암은 200% 이상 높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혈당이 높은 환경에서 암세포는 필요한 연료 포도당을 풍부하게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한국 통계를 보아도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1인당 연간 설탕 소비량은 3.2kg, 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33.7명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설탕 소비량이 24.8kg로 7배 증가했고 암 발병률은 268.3명으로 8배 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증거입니다. 이 유제품 소비와 유방암 증가. 1970년대 한국인의 연간 1인당 우유 소비량은 3.4L에 불과했지만 유방암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1.8명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우유 소비량이 78.5L로 23배 늘었고 유방암 발병률은 무려 56.4명으로 3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 일본 여성들의 발병률이 한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유제품 속 IGF 성장인자와 에스트로겐이 암세포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이제 교과서적인 지식입니다. 3. 튀긴 음식과 대장암 발병률. 치킨 소비량만 보아도 경향이 명확합니다. 1990년 한국인의 1인당 치킨 소비량은 3.2kg였으나 2020년에는 14.8kg로 4.6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장암 발병률은 2.3배 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대장암이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을 반복 가열할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 같은 1급 발암물질, 그리고 트랜스 지방의 산소 차단 효과가 암세포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4. 가공육과 암.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등급의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이 단백질과 만나 니트로사민으로 변하는데 이는 이와 대장 점막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40년간 8만 명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먹은 사람은 위암 발병률이 1.6배 높았습니다. 5. 실제 사례. 저는 진료실에서 편리해서 또는 건강에 좋다고 믿어서 특정 음식을 반복 섭취하던 분들이 암 재발로 고통받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음식을 과감히 끊고 대체 식품과 새로운 식습관을 받아들인 환자들이 3개월, 6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화되고 혈당이 안정되며 심지어 영상검사에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6. 대체 식품과 식습관 교정. 미세 플라스틱 차단 티백 대신 입차, 플라스틱 대신 유리세라믹 사용. 유제품 대체 두유, 귀리 우유, 코코넛 요구르트. 튀김 대체 삶기, 찌기, 굽기. 오일은 올리브유 아보카도유를 저온에서 사용. 설탕 대체 정제당 대신 통곡물 통과일. 혈당지수 낮은 베리류, 사과 반쪽이 적절. 가공육 대체 생고기, 생선, 두부, 콩류. 연구와 통계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음식은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키우기도 한다. 따라서 재발을 막고 싶다면 음식 선택이 첫 번째 치료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암 환자분들이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단계적 실천 방법과 생활습관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분들, 그리고 재발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실천하라. 음식과 생활 습관은 갑자기 바꾸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면 3개월, 6개월 후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음식 단계별 교정. 1주차 가공육 끊기.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맛살 같은 가공육을 우선적으로 끊으십시오. 대신 생고기, 생선, 두부, 콩류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2주차 설탕과 단 음식 줄이기. 탄산음료, 과자, 빵, 과일 주스, 매실청 같은 전통청을 끊고 통곡물과 통과일로 대체합니다. 사과 반쪽, 블루베리 한 줌이 적절합니다. 3주차 튀긴 음식 줄이기. 치킨, 감자튀김 대신 삶은 닭, 구운 감자, 찐 고구마를 선택하세요. 조리할 때는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유를 사용하되 반드시 저온에서 요리하십시오. 4주차 유제품 줄이기. 우유와 치즈 대신 두유, 귀리우유, 코코넛 요구르트를 시도합니다. 치즈 대신 두부나 견과류를 활용하세요. 5주차 플라스틱 식기 교체.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절대 넣지 마시고 입차 세라믹 유리 제품으로 교체하십시오. 조금 번거롭더라도 건강 효과는 확실합니다. 2. 생활습관 관리. 신장 갈림프계는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독소를 배출합니다. 체중 1kg당 30ml를 목표로 하되 하루에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싱겁게 먹기보다는 3주에 걸쳐 서서히 줄이십시오. 첫째 주 80%, 둘째 주 60%, 셋째 주 40%로 줄이면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체중 1kg당 0.8g이 적정량입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노폐물을 쌓이게 합니다. 계란 하루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 조절이 아니라 면역력 회복에 직결됩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수영이 가장 좋습니다. 숨이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가 이상적입니다. 밤 10시 새벽 2시는 우리 몸이 회복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이 강화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줄이고 휴대폰과 TV를 멀리하세요. 3. 가족과 함께하는 실천. 많은 환자들이 혼자서는 지키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단을 조정하고 운동수면 습관을 함께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의 지지가 있는 환자들은 실제로 2배 이상 높은 실천율을 보였습니다. 암 재발을 막는 비결은 거창한 치료제가 아닙니다. 식탁과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가공육 대신 생식품, 설탕 대신 통곡물, 튀김 대신 찜과 구이, 유제품 대신 식물성, 대체식품, 플라스틱 대신 세라믹, 여기에 물, 염분, 단백질, 운동, 수면 관리까지 더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걷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며 포기하지 않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와 최종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들으셨나요?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암 재발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어떤 분은 몇 년 만에 재발하고 또 어떤 분은 10년, 20년을 건강하게 사시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차이는 체질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음식과 습관이었어요. 암세포는 교활합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방심하면 숨어있던 암세포가 다시 고개를 들죠.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바로잡고 생활을 관리하면 암세포가 살아남을 환경을 아예 없앨 수 있습니다. 일본 이즈모 자조 모임에서 보여준 95% 생존율이 그 증거입니다. 특별한 약이 아니라 식단과 생활 습관만 바꾼 결과였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한 달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몸은 23개월이 지나야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3달 정도 지나면서 소변 검사 수치가 좋아지고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세요. 가족이 식단을 같이 바꾸고 산책을 함께 나서면 훨씬 쉽습니다.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하는 실천이다. 이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요. 햄 대신 생선이나 두부로, 설탕 음료 대신 물로, 치킨 대신 구운 채소나 찐, 고구마로, 우유 대신 두유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한 끼의 선택이 쌓여서 암세포를 굶기고 여러분의 몸을 회복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암은 두려운 병이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병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이 있다면 재발 없는 삶, 건강한 노년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